내가 만약 여자라면 커피를 향수처럼 뿌리고 다니겠다. 이렇게 말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커피의 향은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 그 매혹적인 세계, 오늘도 바리스타 김유진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커피의 세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드립 방법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더치커피, 워터 드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커피 로학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더치커피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 텐데요. 이 더치커피가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더치커피는요, 워터 드립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17세기에 자바섬에 정착한 네덜란드인들에 의해서 처음 먹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커피를 운반하는 긴 항해 시간 동안요, 뜨거운 물로 커피를 추출해서 먹었더니 커피 맛이 빨리 변질되어서 오랫동안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커피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만들어진 방법이요, 찬물에 커피를 우려내서 먹는 이 더치커피였다라고 합니다. 자, 커피를 찬물에 우려내어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선하고 새로울 수도 있는데요. 찬물에 우려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랜 시간 동안 맛과 향이 변질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풍미가 더해졌다라고 하고요. 열에 의한 화학 변화가 아니어서 커피 본래의 맛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의 향기나 개성은 조금 적은 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지금 사용하는 더치커피 추출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의 모양을 갖춘 더치커피 추출기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커피를 오랫동안 추출하다 보면 강배전환 원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커피 본래의 강하고 진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요, 강배전된 콩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향에 따라서 약배전된 콩이나 중배전된 콩을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짧게는요, 이 더치커피는 4시간 정도도 추출할 수 있지만요, 너무 짧게 추출을 해버리면 커피의 맛이 싱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8시간에서 12시간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커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맛은 어떤가요? 네, 추출된 후에 바로 마시면요, 신맛이 강하고 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2, 3일 정도 숙성을 시킨 뒤에 마시면요, 이 더치커피 특유의 마일드한 맛이 이제 개성 있게 나타나고요. 네. 와인과도 비슷한 맛을 낸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랜 시간 추출하고 숙성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미학 또는 유린의 미학이 있는 커피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이 더치커피 추출 기구인 것 같은데요. 이 네. 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네. 물이 들어가는 수조, 물탱크라고도 부르는 이 부분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리고 물이 나오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물 조절 코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는요, 커피를 담는 여과기가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는 추출된 커피를 담는 비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출 기구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 방법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조에는요, 본인이 추출할 커피의 물의 양만큼 알맞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2, 3초에 한 방울씩 커피가 나오게 물 조절 코크로 조절을 해줍니다. 이 아래쪽에는 이제 가늘게 분쇄한 커피를 넣어주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요, 위아래 양면으로 즉 커피를 여과할 수 있는 여과지를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네. 아래쪽에 넣어주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커피를 여과해주기 위해서고요. 위쪽에 이 커피 필터 여과지를 넣어주는 이유는요,
한쪽으로 물이 쏠리지 않고 골고루 물이 퍼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적정 시간이 지나면 밑에는 추출된 커피가 받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한 방법 말고 네. 집에서 간단하게 더치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밀폐 용기에 가늘게 분쇄한 커피와 물을 넣어주고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하루 정도 보관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과지나 융필터를 이용을 해서 커피를 여과를 해준 뒤에요. 냉장 보관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시면 되지만요. 이 추출 기구를 이용한 커피의 맛과 똑같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즐기기에는 이것보다는 간편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더치커피 추출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추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네. 좀 시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더치커피에 쓰이는 물의 양과 원두의 양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커피와 물의 양은요, 물 100ml당 커피 1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쓰이는 분쇄도는요, 핸드드립과 에스프레소의 중간 정도의 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용하는 물은 정수된 차가운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굵기가 조금 에스프레소용이나 아니면은 그 핸드드립용의 그 분쇄도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핸드드립용으로 분쇄를 해버리면 분쇄도가 너무 굵어져서요. 네. 물이 커피를 통과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 싱거운 커피가 추출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에스프레소용으로 분쇄를 해버리면 물이 통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너무 진한 커피가 추출이 되고 추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더치커피 추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수조에 물을 넣어 주시고요. 저희는 600ml의 물을 넣어 주겠습니다. 네. 여과기의 아래쪽에 종이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이 필터가 고정이 되도록 물을 살짝 적셔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필터를 깔았으면 여기 분쇄된 커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600ml의 물을 넣었고요. 60g의 분쇄된 원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두를 넣어주고요. 수평을 고르게 맞춰준 뒤에 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필터를 한 번 더 올려주겠습니다. 필터 장착이 다 되었으면요. 네. 나오는 물 양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2, 3초에 한 방울 정도 물이 나올 수 있게 조절하겠습니다. 네, 조절이 끝났고요. 이렇게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은 밑에서 커피가 추출되기 시작합니다. 네, 오랜 시간 추출을 해서 숙성이 된 완성된 커피입니다. 더치커피. 네, 원액을 먼저 맛을 보시죠. 네. 와인잔에 또 커피를. 네. 맛있네요. 네. 일반 커피의 느낌보다는 약간 와인의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감칠맛이 나는 듯한. 일단 잔부터 네. 커피잔이 아니라 와인잔을 지금 따라서 마시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지 몰라도 좀 입에 감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감칠맛이라고 표현을 하죠. 향이요. 네.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향을 맡잖아요. 근데 커피 향이 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과일 향처럼 와인 그런 풍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달달한 듯한 향도 느껴지시죠? 네. 맛있네요. 자, 원액을 드셔보셨으니까 물을 넣어서 희석을 해서도 어떻게 맛이 변하는지 한번 드셔보시죠. 진한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더치커피 원액과 물
1대1 비율로 넣어서 드셔도 충분히 더치커피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한번 드셔보시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는데요. 네. 그 향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향이 네. 정말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그 과일 향이나 꽃향처럼 은은하게 풍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커피라는 것을 알고 마셨을 때는 커피인데요. 그냥 마셨을 때는 색감이나 뭐 이렇게 느낌이나 풍미가 이게 뭐지? 와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네요. 더치커피에 우유를 넣은 것을요, 더치오레 또는 더치라떼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면 더치오레를 한번 맛을 보시죠. 네. 네, 맛보시죠. 향은 그대로네요. 네. 라떼의 맛은 나면서 향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더치의 감칠맛과 우유의 고소함이 만나서 특유의 더치오레 맛을 만들어냅니다. 네. 우유의 그 부드러운 맛과 더치 커피 자체의 향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그 라떼, 우리가 기존에 만나볼 수 있었던 라떼보다는 훨씬 좀 독특한, 네, 좀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서 집에서 간단하게 이 더치커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실제로 좀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밀폐 용기를 준비를 하시고요. 물 600g을 준비를 합니다. 네. 그 원두도 60g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에스프레소와 드립커피의 중간 정도로 분배를 해주십니다. 자, 밀폐 용기에 600ml의 물을 넣어주시고요. 물을 다 넣었으면 네. 고무 필터를 이용을 해서 원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다 들어갔고요. 뚜껑을 닫은 뒤에 물과 커피가 잘 섞이도록 한번 흔들어줍니다. 네. 물과 커피가 잘 섞였고요. 이 상태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하루 정도 보관을 해주신 뒤에 커피를 걸러내서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드시는 것이 더치커피 특유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서 조금 더 특별한 원두를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코피루악입니다. 코피루악이 어떤 원두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코피루악의 단어의 의미를 설명을 하자면요. 네. 코피는 인도네시아어로 커피라는 뜻이고요. 루악은 유대류에 속하는 작은 고양이, 사양 고양이를 뜻합니다. 이 사양 고양이는요, 각종 열매와 작은 동물을 먹이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커피 열매를 먹이로 해서 만든 커피가 코피루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커피를 좀 좋아하시고 아시는 분들이라면 코피루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나온 커피 씨앗을 채취하는 방법인데요. 조금 더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로부스타나야 아라비카 커피를 먹은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파치몬트 상태의 씨앗을 채취를 해서 가공해서 만든 커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맞고요. 커피 열매가요, 사양 고양이의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효소와 단백질이 만나서 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파치몬트 상태의 콩만 남게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채집인들에 의해서 채집이 되는 거고요. 그걸 바로 채집을 해서 물에 씻어서 껍질을 벗겨서 볶아서 만든 게 코피루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두의 생산 과정에서요, 습식 방법에 해당하는 그 과정이며 사양 고양이의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특한 풍미와 향이 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피 채취 방법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희귀성 때문에 가격이 꽤 비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두 1kg당 커피 루아기 가격은요, 7, 80만 원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종류나 파는 곳에 따라서요, 100만 원을 호가하는 곳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가격이 저렴한 곳도 있습니다. 가격은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커피 루악 탄생하게 된 배경이 상당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채취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커피 루악은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지는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서 지배를 받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네. 이 네덜란드인들은 인도네시아 분들에게 커피를 먹지 못하게 음용 금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가 먹고 싶었던 인도네시아인들은요, 어떻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고안하다가요,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을 보니까 파츠마드 상태의 커피콩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채취를 해서요, 씻어서 먹어봤더니 굉장히 독특한 커피의 맛이 났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는 그 커피 루악이 유행하게 되었고요. 네덜란드인들은 그것을 알게 되고 자기들도 먹어보았더니 굉장히 맛이 괜찮았던 거예요. 네. 그 후로 이제 유럽이나 일본에 비싼 가격으로 팔게 되면서 유명해졌다라는 이 설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루악의 수확 방법과 가공법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거든요. 커피 루악을 전문적으로 채취하기 위해서는요, 전문 채집인들에게 일정의 교육을 시키고요, 배변을 3일이 지난 이 커피 루악의 배설물은 채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 루악은 굉장히 열에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늘에서 건조시키고 껍질을 까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에 잘못되면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 커피는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수확부터 가공까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커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채취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일 이내의 것만 채취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3일이 지나고 나면요, 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안 좋은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것만 채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커피 루악의 종류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커피 루악은요, 와일드 루악과 프로덕트 루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와일드 루악은요, 야생 상태에서 채취한 자연산 루악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의 루악 커피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요, 그 루악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요, 나라나 기업에서는 이제 양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와일드 루악, 자연산 루악은 점점 양이 줄어들고 있고요. 자연산 루악 전문 채집인들을 위해서 조금씩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프로덕트 루악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프로덕트 루악은요,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커피 루악의 대부분이 양식 루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양 고양이를 우리 안에 가두고 나서 커피 열매만을 먹인 뒤에 배설물에서 커피를 채취하는 방법인데요. 야생 동물인 사양 고양이는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역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한 우리 안에 여러 마리를 키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야생 상태와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주고도 있다고 합니다. 자, 커피 루악이 종류가 와일드, 그러니까 야생 상태의 루악과 프로덕트 루악으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유명한 커피 루악 맛은 어떤지?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서 맛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맛과 향기는 일반 커피에 비해서는 조금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맛은요, 한 가지 맛이 딱 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신맛, 단맛, 쓴맛이 한데 어우러지는 느낌, 완화되어서 한번 순화되어져 있는 느낌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먹을 커피에서는요, 고소한 느낌과 이 끝에 화한 느낌이 나는 그 커피 루악의 맛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통해서 맛과 좀 풍미를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적정한 원두의 양과 물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커피 루악의 1인분의 원두 양은요, 똑같이 15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의 온도는 80도 중반입니다. 그리고 배전도는 중강 배전이고요. 내려주는 원액의 양은 100ml 정도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실습을 네. 통해 알아보죠. 네. 그럼 커피 로학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분쇄된 커피 로학을 드리퍼 안에 넣어주고요. 수평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드립 방식은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칼리터 드립 방식과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끈이 잘 들고 있고요. 네. 1차 추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로학 같은 경우에는 네. 앞서서 우리가 실습했던 칼리타 드립 방법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근데 그때와 다르게 또 1차 추출 때 보니까 부풀어 오르네요. 물을 넣을 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커피 로학 같은 경우에는 뜨니신을 살짝 늦게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뜸에선 물량이 작다가 많은 양의 물을 만나면서 부피가 부풀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추출이죠. 네. 추출 양이 몇 밀리리터라고 말씀하셨나요? 100ml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악은 최대한 루악이 가지고 있는 맛을 많이 빼주는 게 좋겠죠. 고가의 커피만큼. 네. 천천히 해서 루악의 풍부한 맛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이 다 됐고요. 드리퍼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적당량의 희석을 해주고요. 네. 향이 화한 느낌의 향이 오지 않나요, 지금? 네. 취향에 따라서 물의 양은 좀 희석하는 물의 양을 좀 조절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루악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커피니만큼 원액량을 조금 더 많이 추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을 맡아보시고요, 먼저. 네. 먼저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향이 나요? 좀 구수한 향도 나고요. 또 화한 그런 향도 어우러져서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맛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특유의 감칠맛이라는 게 이거군요. 그 구수한 맛과 좀 씁쓸한 맛과 네. 시큼한 맛이 어우러져서 약간 혀에 감기는 듯한 그런 맛이 나는 것 같고요. 네. 또 뒤끝 맛은 조금 화하면서 네. 톡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럼 커피 로악이 지금 특성을 다 느꼈다는 건데 한 가지 맛이 튀는 느낌이 들지 않고 모든 네. 맛이 어우러지는 네. 느낌이 드시죠? 배합을 굉장히 잘한 반죽처럼 네, 맛이 정말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로악에 대한 최고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이 찬물에 우려내어서 먹는 더치커피, 그리고 사양고양이 배설물에서 채취한 원두인 코피 루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바리스타 김유진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